안녕하세요. 해공정입니다. 자, HLB입니다. HLB 현재 마이너스 3.11%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변동성이 최근까지는 그래도 약했다라고 보면 이제는 변동성이 좀 더 강하게 확대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오늘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우리 HLB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선뜻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손이 잘 나가지 않을 겁니다. 특히 HLB 오늘같이 이렇게 흐름들이 나타날 때 오전장 장 초반의 흐름과 또 오후장으로 가면서의 흐름 변화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님들이 얼마나 좀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왜냐면 뭐 단 1%라도 2%라도 투자자님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는 모레 지속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투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어제 영상에서도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자, 여기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수 급락할까? 변수에 대해서 대응 전략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오늘도 장 초반에 이렇게 흐름들이 아주 빨리 나타났습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자, 제가 오늘 장 시작하면서 HLB에 대해서부터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요. 자, 이 그 과정에서 보면 일단은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내려가는 쪽은 반도체죠. 반도체 쪽에서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쪽에서 강하게 아래로 이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흐름에서 초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일시적으로 개파락하고 양봉 흐름 나왔고, 그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쪽 일부 종목들이 반등의 힘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HLB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었죠. 여기 보시죠. HLB입니다. 9시 20분 전후 가격대인데 보시다시피 HLB는요. 이렇게 제가 요 차트 올려드릴 때만 하더라도 1%대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최근 며칠 사이에 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고점 2.24%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요? 오전장 조금이 지난 이후부터 제가 유한양행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등등 코멘트 드리고 시황 코멘트 드리는 사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반등을 보여줬던 제약바이오 쪽에 HLB도 꼬리 달고 하락 반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약바이오 쪽 외에도 우리 반도체 쪽, 특히 오늘 시장을 아래로 이끌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하방으로 더 이끌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 오늘 쉽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을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시 20분경만 하더라도 그래도 HLB 좀 양호하다라고 흐름을 좀 봤을 때는 그나마라도 괜찮았는데 10시 전후로 가면서는 시장이 아주 빨리 좀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국내 증시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 세력들이 결국은 현물과 선물, 현선물을 매도 규모를 확대를 했고요. 10개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흐름들 속에서 바로 9시 20분이 지나면서 어때요? 이렇게 지수가 아래로 내려왔죠. 결국은 9시 20분, 30분으로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아래로 하락폭을 확대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세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스닥 100 선물 지수의 실제 실시간 흐름도 보여드리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0.11%니까 그나마라도 괜찮았는데 점차적으로 이 역시나 변화가 나타났고 실제 지금 한번 보시죠. 0.6%가량 지금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입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0.6%까지 하락폭을 확대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LA 대형 산불에 대한 부분들이 뭐 불씨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경제적 손실로 다가올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추정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일부 언론에선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 트럼프의 긴급 지원 정책들이 어떻게 얼마나 나올지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화재 현장에도 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더 빠른 트럼프의 행보가 좀 나타나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표로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미국의 LA 대형 산불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이런 부분들이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는 지금 당장 1월 달에 이런 악재 변수들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1월 지표가 언제 나오나요, 투자자분들? 12월 지표가 1월 나오고 1월 지표가 2월에 나오잖아요. 요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매달 첫째 주에 어떤 지표가 나오죠? 제조업 지표가 나오잖아요. 제조업 지표.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PMI 제조업 지표라고 하죠. 제조업 지표, 비제조업 지표가 1월 첫째 주에 나오고 첫째 주 금요일 날 항상 뭐가 나오죠?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던 거 고용 지표가 나오죠. 요거는 원래 지표입니다. 항상 나옵니다. 항상 매달. 그 다음에 둘째 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중순께로 가면 소비자 물가 지표,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표.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표. 그러니까 CPI, PPI 이렇게 각각 지표가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항상 나옵니다. 항상 매달 전월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표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월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대형 산불이 결국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2월달 이르면 2월 경제지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늦어지면 또 3월달로 가면서 그런 내용들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이 FOMC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영향력은 오히려 떨어진다. 지금은 어때요?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ING니까 ING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이? 우리 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진행 중이니까. 언제 불이 좀 꺼질지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진행 중.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쪽에서 결국은 어떤 단기적인 뭐 지원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자금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는지 여부가 좀 기술적으로는 좀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가 뭐 기존에 있었던 또 우리 미국의 민주당을 까기 바쁘니까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 트럼프가 현장을 빨리 좀 방문해서 어떤 지원 정책들을 좀 빨리 발표하는 쪽에서 미국 증시에 좀 단기 바닥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좀 추적해 나가면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코멘트를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의견 드렸다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증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N자형 패턴대로 계속 유지되고 내려가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예상대로 이거 빗나가지 않고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추세선 이거 필요한가요? 지금 이제 이거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금은 추세다가 이렇게 아래로 꺾여 있어요. 지금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예,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주간 캔들 한번 볼게요. 주간 캔들 보면 미국 나스닥 100 선물지수 기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 음봉 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요거 계속 우리는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월간 캔들로 갈게요. 1월달 월간 캔들 갈게요. 우리 12월달이 음봉 마감했어요. 제가 양봉 마감 못했다는 거 요거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음봉 마감했고 1월달도 지금 음봉이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 계속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1월달 음봉 길이가 길어지면 이거 2월달에도 영향 미친단 말이죠. 미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거 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처럼 꼬리 달고 올라올지언정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후두둑 밀렸다가 아리꼬리 달고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월간 차트니까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훅 빠졌다가 2월 후반부에 반등 나오면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기회로 볼 수 있지만 이거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무 대응도 안 하면 이거 기회를 창출할 수가 없겠죠. 자본이 그대로 묶여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님들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1월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는 시기니까 남아있는 1월달 더 많이 하락할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 관찰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자, 이제 그 내용 이후에 제가 바로 HLB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투자자님들에게 지목을 했습니다. 자, 바로 뭐냐? HLB 투자자님들 8만원 지지 못 보여주고 결국은 하락 반전합니다. 5위평 이탈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초반에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었던 부분들도 역시나 이렇게 강하게 하방 압력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투자자님들 HLB에 대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비중 축소 의견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비중 축소 의견 최종적으로 나갔고요. 가격은 78,900원대 마이너스 1.74% 이 수준에서 투자자님들에게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이 나갔다라고 최종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우리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 6시 이후에 전체 공개가 되니까 보시겠지만 우리 유료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다 선 공개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비중 축소 의견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료 회원들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비중을 100%까지 확대했던 거 기억나시죠? 확대했던 그 과정들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잘 나왔고요. 8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여기가 뚜렷하게 강하게 좀 넘어서지 못하고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저항력이 결국은 확인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그러면 73,100원 영역을 잘 지켜주는지 아니면 아래로 더 내려가는지는 확인해야죠. 그렇죠?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여기에서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무조건 반등 나올 겁니다. 장담할 수 없거든요. 얼마까지 내려갈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당장 내일 반등 나올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지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투자자분들이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이런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바닥을 잘 잡아주고 또 반등 나와주면 뭐 상관없습니다. 이 과정들에서 우리가 비중 조절만 잘 해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래로 꼬꾸라져 가지고 이렇게 N장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하락 패턴으로 이어지면 이것은 쉽지 않아요. 투자자분들. 왜냐면 박스가 아니라 최소한 그러니까 박스라도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박스가 아니라 추세 하락으로 계속 N장 패턴으로 내려가 보면 어떤 종목이든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우리 호재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2월 달로 가면서 또 강세로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시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니까 그 추세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추세. 예,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나가는 구조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꺾이는 그림이라면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상승에 대해서 반감된다 그랬죠? 상승에 대해서 반감된다. 그래서 올라갈 때, 추세가 올라갈 때 호재가 터져줘야 된다. 올라갈 때 호재가 터져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떨어질 때는 계속 악재가 만들어지길 마련이기 때문에 그 지금의 이 단기 추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2월달 한 중순 또는 2월 후반부로 가는 이 시간이 아직까지는 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HLB가 혹여라도 한번 흔들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최종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비중 조절을 좀 했고요. 만약에라도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잘 버텨주고 위로 그냥 바로 치고 나가면 비중 다시 또 태우면 돼요, 투자자님들.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투자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떨어졌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떨어질 때가 문제인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바닥 잡힐지가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망은 하고 예상은 하지만 확답을 짓기가 어렵잖아요. 실제 바닥이 나와 봐야 우리가 바닥이 나오고 화살표 매수 신호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와 봐야 거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 잘 명심하시고 이 심리적으로 투자자분들 대응하지 마시고요. 이 마음으로 자꾸 대응하려고 그러면 손이 안 나갑니다. 머리로 해야 됩니다. 머리는 차갑게, 우리 심장은 뜨겁게. 그렇죠? 열정적인 마음, 투자자분들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가입 신청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